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박동원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불과 1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수술을 받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면 수술 종류도 너무 많고 이미 그 전에 수술을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 참 말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립니다. 보수 치료도 받아보고 주사 치료도 받아보고 이제 수술까지 받으셔야 하는 분들, 이분들 궁금하신 거 정말 많을 거고 또 수술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답변은 친절하게 이분이 해주실 겁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 앞두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그 궁금증들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일 먼저 수술까지 가게 되는 허리 질환들이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나요? 네, 퇴행성 척추 질환에는 예. 디스크, 협착증, 분리증, 전이증 이렇게 보통 네 가지를 가장 흔한 질환으로 잡습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네. 분리증, 분리증, 전이증이요. 네네. 네. 예. 각각 조금씩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척추에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이 생기는데 네. 신경 앞쪽에서 병변이 생기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래서 디스크 질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신경의 뒤쪽에서 신경을 압박하는 협착증. 협착증. 예, 신경을 싸고 관절을 싸고 있는 황색인대가 두터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것과 예. 무릎 관절염처럼 허리도 관절입니다. 그래서 예. 끄떡끄떡 움직이면서 앞으로 밀려날 때가 있는데 예. 그걸 때 뼈에 직접 눌리게 되면 그걸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전방 전이증. 네. 예. 그리고 분리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척추도 성장판이 있어서 예. 7살에서 12살 사이에 그 성장판이 붙어줘야 되는데 예. 그게 붙지 못하고 40세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생긴 골극, 굳은 살이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게 있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 받았을 때 이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척추 분리증. 그러니까 네. 척추 길이는 이렇게 추체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뒤쪽 어딘가가 끊어져 있어서 네. 그게 척추 분리증이고 네, 네. 이 끊어진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어서 이렇게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네. 이제 척추 전위증 네, 그죠? 전방 전이증 맞습니다. 전방 전이증. 네. 앞으로 옮긴다고 해서 전방 전이증. 네. 이렇게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선생님과 쭉 얘기를 나누면서 수술을 하는 이유는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네, 척추는 이제 신경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예. 다른 구조물들은 그 중요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예. 오래 쓰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굳은 살, 예. 이제 황색인대 비유와 골극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네. 그것들이 자라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네. 압박하게 돼서 신경의 기능이 소실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 구조의 일부를 제거하는 거, 예. 물리적인 제거, 그게 이제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결국은 척추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수술을 다 하는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고. 그러면 이 신경이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선생님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저림 증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조금 더 오래 눌리게 되면은, 네. 이게 통증이 오다가 네. 감각이 소실되고, 예.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예. 운동신경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발이 잘 안 올라가요. 엄지발가락이 잘 안 올라가요. 이렇게 네. 오시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뭐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버스 정류장까지 뭐 얼마나 가실 수? 이건 무슨 질문인가요, 선생님? 이제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예. 환자분들이 느끼는 자각 증상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어머니 한 정거장 30분을 쉬지 않고 걸어가실 수가 있나요?를 물어보게 됩니다. 한 정거장 30분 정도를 네. 쉬지 않고 걸어가실 수 걸어갈 있나요? 수 있느냐. 그게 이제 500m 30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500m 30분. 네.
그러면 신경이 눌려서 이미 증상 있으신 분들은 그 거리를 채 다 못 걸어가시는 거죠. 못 걷습니다. 저려서 아파서 힘이 네. 없어서. 네. 밤에 자꾸 다리에 쥐가 나요. 이것도 허리 디스크나 다른 이런 허리의 증상들일 수 있습니까? 네네. 그건 이제 안정식 통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예. 우리가 잠을 주무시거나 음.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 예. 그때는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신경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신경 압박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물리적으로 꽉 눌려서 이 허혈성 상태, 네. 피가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아주 중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프고 저리고 힘 빠지고 밤에 쥐나고 이런 증상들은 이미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다. 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예. 또 환자분들 섭섭해하시는 거. 수술 받기로 마음 먹고 이제 뭐 대학병원도 가시고 이렇게 전문 병원 선생님도 찾아뵀는데 마음 먹고 가신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쭉 이렇게 MRI도 찍고 다 보시더니 3개월 정도 약 먹고 운동 좀 하다 오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되게 섭섭하신가 봅니다. 네, 네.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수술이라는 거는 큰 결정이고 그게 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3개월 정도의 보존 치료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네.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수술 최소한 3개월은 보존 치료를 하고 네. 수술을 결정하는 게 환자분한테 이롭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3개월 정도의 보존 치료 기간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안에는 그렇게 결정한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마비가 오면 바로 수술해도 된다. 또 수술을 바로 권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시면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30%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합병증이 네. 자주 생기는군요. 네, 예, 네. 예. 이제 절개를 하고 근육을 안을 열고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육의 소실이 일어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뼈를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고 그다음에 굳은 살을 병변을 제거하고 나사를 고정을 하게 되면은 운동성을 또 소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 점이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게 되면 약 70%만 만족을 하게 되고 아하. 30% 정도는 불만족이 일어나게 된다기 때문에 예. 조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예. 수술해서 얻는 것보다 수술하고 더 안 좋아졌다 예, 이런 예. 표현을 쓰시게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생활이 많이 불편하게 되면 네. 그때 수술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제 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네. 보시죠라는 의미로 한 3개월 정도를 더 두시는 것 같으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런 질문도 하는 거죠. 나는 그러면 큰 맘 먹고 수술 받았으니까 받고 나면 확 좋아질 줄 알았다. 근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면 우리가 수술, 여기서는 이제 감압술 및 나사고정술, 일반적인 수술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시기가 너무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경 손상이 좀 온 경우. 예. 예. 신경 회복은 보통 70점만 된다고 표현이 되고 그 얘기는 이제 누구나 수술을 하면 70점만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 어떤 분들은 100점, 어떤 예. 분들은 50점, 평균에서 70점만 좋아집니다. 이런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시기를 놓치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력의 저하가 나타난다든지 예. 또는 감각 저하가 나타나서 발바닥 감각이 50점 이상 떨어졌어요. 발이 차요, 시려요. 밤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되고 스펀지 밟는 것 같아요. 모래알 밟는 것 같아요. 신발이 벗겨져도 잘 몰라요. 네. 예, 이런 건 이미 감각신경에 마비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런. 그거는 수술을 해도 6개월이 지나도 50점 이상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술은 잘 돼서 다리는 좋아졌어요. 예. 다리 좋아졌는데, 허리가 무거워요. 네, 그러면 계속 뭔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찜찜하게 생각을 뭔가 계속 남아 하시는데, 있는. 예,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도 하나는 근력이 이미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너무나 이제 협착증이 심해서 운동량이 떨어지면서
이 운동을 점점 줄이시게 되니까 근력이 빠져버린 겁니다. 예. 그거를 1년, 2년 늦추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도 근력이 잘 돌아오지를 않아요. 예. 두 번째는 여러 군데가 아파서 이제 근육을 많이 절개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네. 수술 후에 근육이 말라버려요. 아하. 수술하고 허리를 꽉 잡아줘야 내가 탁 차고 나갈 수가 있는데 예. 그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런 허리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제 뭐 바야흐로 우주 여행 시대가 돼서 이제 언제 우주 여행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려면 허리가 또 건강하셔야 되는데 네. 이 여행이 발전하는 것만큼 허리 수술도 많이 발전해서 요즘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네. 특히 이제 척추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네. 우리나라가 강국입니다. 예. 네, 새로운 신기술부터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치료법들을 많이 발견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네. 발명한다고 해야 되나요? 손기술들이 좋아서 그러신가요? 네, 이 어떤 것을 보는 시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해석하는 예. 법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수술이 가졌던 그러한 합병증들을 네. 미국에서는 그냥 그거는 당신들이 가져야 될 수밖에 없다. 예. 이거는 물리적인 일이고 당신의 신경을 구했는데 네. 마비가 안 됐으면 다행인 거고 그거는 30%의 합병증은 누구나 갖는다고 돼 있다. 예. 좀 그건 섭섭하네요. 네가 받아들여라. 예, 예. 네, 이런 건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환자분의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점점 근육을 작게 예. 절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절개를 하는 이유는 안을 크게 환히 들여다보고 안전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인데 네. 그러려면은 작게 찌면은 안에 안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학기계, 현미경이 들어옵니다. 아하. 예. 그래서 한 12배 정도를 예. 확대를 해서 안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정확하게 병변과 병변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음. 근육을 보존할 수 있고 네. 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제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이 들어오면 그나마 열던 조금 열어야 됐던 근육도 열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요건 또 하나의 장점이 일반적으로 내시경은 물을 관류하면서 세척을 하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 네, 오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요거부터 일단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죠. 네. 그전에는 허리를 이렇게 길게 찢고 들어가서 주변에 있던 걸 싹 다 고치고 나오는 그런 식의 네.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식의 맞습니다.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네. 않고 그냥 네. 신경만 딱 구해서 나온다는 거죠. 네. 마치 뭐 특공대 이렇게 보내서 네. 구출만 딱 한다. 그죠? 우리 강철 부대 예. 특공대처럼 그렇죠. 그렇죠. 딱 들어가서 병변만 제거하고 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주변 손상도 덜하고. 예, 그게 요즘 치료의 예. 그 컨셉입니다. 예. 최소 침습 척추 수술입니다. 최소 침습.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수술 분야에서 내시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척추 수술에서 내시경을 쓰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은 이미 다 내시경 그렇죠, 수술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척추 수술의 내시경 수술은 비교적 도입이 최근에 된 건데 예. 그것도 막상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너무나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아. 일단은 근육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현미경에서는 한 12배 정도를 확대해서 보지만 네. 내시경에서는 한 40배 정도를 확대해서 보거든요. 우와. 예. 네. 그러니까 병변을 더 그전에 우리가 저게 병변이 될까? 저게 신경을 누를까? 네. 저게 신경 상태가 괜찮을까? 하던 것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고 현미경하고 조금 다른 점은 내시경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현미경 수술을 해도 음. 나사고정술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네. 네, 깊숙한 병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나사고정술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어. 조금 생겼습니다. 내시경 선생님 또 좋은 게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깨끗한 생리식염수를 계속 쏘면서 해서 네. 예, 상처가 굉장히 깨끗하게 소독이 된다. 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원래 이제 상처가 오염이 되거나 예. 염증이 생기면 세척, 그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치료의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내시경 수술은 수술을 하면서 네. 세척술이 이게 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염증 발생률이 극히 낮습니다. 저가 수술 받아야 되면 이걸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현미경으로도 또 보는 게 있습니다. 예. 현미경으로 봐야 될 뭔가 복잡한 게 있나 봐요. 현미경이 원래 들어오면서 예. 안을 크게 정확하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광학기계가 그거보다 렌즈가 더 작아지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이 된 게 이제 내시경이 된 겁니다. 예, 예. 네. 이 예. 기술이 발전해서는 이제 현미경에서 내시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새로 나온 방법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내시경, 뭐 현미경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내시경을 씁니다. 예. 내시경을 쓰는데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 기술을 쓰는 선생님이 그 현미경 또는 내시경에 어느 걸 더 숙련도가 높은가?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느 좀 걸 자신이 있으시면 네, 어느 게 더 좋은가? 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밥집에 가면 국밥을 맛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예. 국밥집에 가서 짬뽕을 맛있게 해주시오라고 요구하면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어떤 질환에는 뭐 현미경을 써야 되고 어떤 질환에는 내시경을 써야 되고 이건 아니군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군요. 네, 특히 그렇게 우리나라 분들은 기술의 숙련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어떤 질환의 그 인디케이션, 네, 적응증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질환 상태를 주셔도 예. 다 선생님들이 현미경 하시는 분들은 현미경으로 해결을 하고 예.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은 내시경으로 해결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둘 다 하실 수 있지만 내시경을 조금 선호하시는 네, 것 같은. 저는 내시경을 조금 예. 선호합니다. 네. 요것도 조금 외람되지만 그 두 가지 수술 방법 다 선생님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됩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10년 이상의 그 수술들이 이미 다 모든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라고 그러죠. 논문 작업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 그 확인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에서 예. 이 수술은 국민한테 이롭다, 예. 안정됐다 해서 올해 코드, 보건 코드라고 하는데 예.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나라에서 인정한 수술입니다. 신기술인데 이제 건강보험 적용도 됩니다. 정말 좋은 네,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문이 외국까지 났나요, 선생님? 외국에 무슨 아랍에서 VIP 분들이 와서도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만수르 같은 분들이 여기 와서 수술 받나요? 뭐 조금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사실은 많은 외국 선생님들이 이걸 배우러 오셨었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개발한 기술입니까? 네. 그래요? 예. 그 학문적으로는 원래는 조금 더 오래 전에 네. 이집트 설리만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선생님의 테크닉하고는 좀 다르지만 한국 분들은 이거를 표준화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선생님만 잘하는 수술이 아니고 예. 누구나 요런 단계를 따라서 요런 작업을 하게 되면 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 그거를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게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을 배우러 많이 오셨습니다. 위암 유방암에 이어서 이제 척추 수술까지 정말 대한민국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으쓱하고 그런 일이네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부모님이나 뭐 고모 삼촌분 중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선생님께서 직접 수술을 하신 케이스도 혹시 있으세요? 예, 네, 저희 어머님도 한 10년 전에 해드렸고요. 그래요? 네, 예, 그 다음에 저희 장모님도 그래요? 해드렸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신장이 조금 안 좋으셔서 큰 수술을 받기 좀 힘드셨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허리 마취만 하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 네, 비교적 지병이 있으시거나 연세가 드신 분도 네.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모님도 해드렸고 이모님도 해드렸고 예. 이모님 친구분도 해드리고 이게 그 와이프한테 사랑받는 기술입니다. 결국 지인들이나 친척들한테도 네.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네. 기술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기도 하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제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전에 수술을 하게 되면 뒤쪽에 뼈를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구멍을 넓힌 다음에 아래 위로 나사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굉장히 큰 수술들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시경으로 요즘은 내시경으로 이걸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수술은 내시경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네, 예. 오히려 내시경으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네. 이 구조의 경계가 명확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수술하다 보면은 신경을 다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서 마비만 안 되고 나와도 어. 잘 된 거다. 예. 저희가 막 배울 때는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든 구조의 경계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음. 옛날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 내가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일단은 다 절개를 해야 됐어요. 그랬었죠. 시야가 나올 때까지 절개한다가 예. 기준이었다면 예. 지금은 시야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예. 병변과 병변이 아닌 부분을 예. 나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어. 내시경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은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안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는 건데 네. 이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이 뭔가를 긁어내든지 뭐 깎아내든지 이런 게 내시경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야,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도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네.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유튜브로도 이제 허리 통증, 뭐 허리 시술, 수술 이런 거 검색해 보면 굉장히 이전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뭐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들도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는 내가 몇 년 동안 수술을 해봤는데 수술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서 네. 환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거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들도 다 수술을 배우고 나왔고 그분들한테 다 배웠었는데 네. 여기서 수술이라 하는 거는 이제 광범위 감압술 및 나사고정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기존의 수술들을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 수술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컨셉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유튜브에 나와서 수술하지 마라. 내가 이제까지 봤더니 조금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더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아니 이제 와서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이게- 많이 하셨는데 네, 그분들은. 이게 무슨 네, 말씀이십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수술을 하고 그 결과들을 쭉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았을 거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수술을 안 했으면은 저분들이 저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면이 하나가 있었을 것 같고 예. 그 전에는 뭐 내시경 수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그다- 크게 찍고 맞습니다. 크게 뜯어내고 하던 시절의 이야기니까. 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수술을 하고 나면 한 30% 정도의 합병증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환자분한테 다 인식을 시키고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수술이 필요하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신중함을 저희들한테 네. 젊은 의사들한테 예. 말씀해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도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게 검색을 해보면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내시경밖에 모르겠습니다. 감압술은 뭐고 네. 양방향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네. 감압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신경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 신경이 숨을 쉬는데 예. 그게 병변이 들어와서 신경을 콱 누르기 때문에 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원래 사이즈만큼 주위에 병변을 제거해서 원래 사이즈만큼 넓혀서 신경이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 예. 그것을 감압술이라고 통칭을 방을 좀 합니다. 넓혀주는 거죠. 네. 네. 예. 네. 그게 감압술이고요. 예. 자, 근데 이걸 양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이 내시경에는 이제 단방향 내시경하고 양방향 예. 내시경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 기술이 너무 좋아서 예. 어느 거를 쓰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고 말씀 그대로 단방향은 구멍을 하나로 뚫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그거는 기구가 좀 다릅니다. 예. 내시경 안에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 예. 양방향 내시경은 하나의 구멍으로는 내시경을 넣어서 관찰을 하고 예. 다른 구멍으로는 이제 장비를 넣어서 네. 굳은 살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오. 요게 이제 조금 공간이 예. 예, 자유롭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빠르고 조금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깊이가 조금 더 깊은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복부 수술할 때는 보통 한 4군데 정도 뚫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양방향은 2개 뚫어서 이제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예, 예. 네.
들으면 들을수록 좀 탐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거 보통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시거나 뭐 다른 이런 척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좀 이미 많으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80대가 이미 넘으셨다.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고혈압,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분들도 선생님 이런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연세가 되시면은 이제 마취가 힘들다는 면이 있는데 그렇죠. 기존의 수술들은 전부 이제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수술은 이제 허리 마취만 하고 이제 시술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전신 마취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우리 수면 내시경처럼 예. 이제 불안해하시니까 예, 예. 이제 허리 마취만 하고 예. 그다음에 어머니 주무세요 수술 시작합니다 하고 네. 나서 한숨 주무시고 나면 수술이 끝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도 허리 마취만 하고 이미 약 드시고 계신 분들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네, 네. 시간은 어느 정도 네. 걸릴까요, 선생님? 보통 한 군데를 보는데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집중해서 봅니다. 정밀 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짧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예. 한 군데를 볼 때는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는 게 맞는 한 것 군데에 같습니다. 1시간 정도.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좋고. 그럼 제가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내보면요. 요즘 그 할머님들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네.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으신 채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단 네, 말이죠. 네. 이미 연세도 많으시고 지병들도 있으셔서 큰 수술은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네, 네. 요 분들 어떻게 내시경으로 네. 저 허리 좀 펴드릴 수 없을까라는 욕심 살짝 한번 내보는데요, 선생님. 네, 허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굽은 병을 흔히 우리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골절이 있으셨거나 그 다음에 진짜 협착증이 있어서 허리를 피지를 못해 허리를 피면은 신경이 눌리니까 아파서 자꾸 굽혀서 생활하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번째가 허리 근육이 말라버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농경사이기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밭일 논일 또 이제 바닷가 가시면은 막 앉아서 조개 까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앉아서 생활을 하면서 근육이 아플 때 아이고 쉬어야지 하고 신호를 주는데 그때 안 쉬고 아이고 이놈의 이거 다 까고 쉬어야지 하는 순간 근육이 이제 말라버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시면 이제 예. 근육이 마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골절은 이미 허리가 굽어져서 변형이 일어난 경우고 그렇겠죠. 근육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로 근육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는 허리를 필 수가 없고요. 예. 협착증으로 해서 허리가 굽은 경우에는 네. 펼 수 있습니다. 수술해서 감압술을 하고 나시면 네. 허리가 쭉 펴지세요. 예. 네. 정말로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보험 적용도 된다고 하니까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추가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 있을 때 아까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간 경우 이걸 뭐 내시경으로도 또 어떻게 수술을 하시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은 잘 됐는데 뒤에 이제 나사못 고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그렇단 말이죠. 얘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 나사못은 어떤 경우에 고정을 하는 건가요? 예, 나사못은 이제 허리가 앞으로 빠진다고 고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원래의 개발 목적은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뼈를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을 다 손상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잡아주는 뼈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제거를 해야 신경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압술을 하고 신경을 살리고 그런데 관절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를 고정해서 다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이 한참 있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관절을 없애니까 또 위아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나사 분절수, 고정 분절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컨셉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전방 전이증이 있어도 이게 전이가 됐다고 아픈 게 아니거든요. 전이가 되면서 신경이 눌린 부분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밑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굳이 전이 자체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이증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정화됐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사못 고정술은 이제 뭐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필요하시면 경우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뭐 합병증 30%도 말씀하셨고 이후에 경과가 안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떤 것들 해야 하나요? 이전 수술을 받았을 때는 수술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듣지 마라, 바닥에도 앉지 마라, 양반다리 하지 마라. 예. 네, 뭐 6개월은 보조기를 차야 된다. 예, 예. 네,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사가 빠지니까. 네, 네. 예. 나사가 빠져버리니까.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수술은 자기 뼈, 자기 근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 누우면 안 돼요. 누우면 안 된다. 매일 운동 가셔야 됩니다. 아. 근력이 빠지면 안 돼요. 예. 예, 일반적으로 수술 받고 집에 가시면 한국 사람이니까 옆집 뭐 순이 할머니가 수술 받고 왔다 그러면 아이고 할머니 어딜 나왔어요? 들어가서 가만 누워 계세요. 누워 제가 다 계세요. 대신해 드릴게요. 예, 그러고 뭐 먹을 거 잔뜩 사들고 맞습니다. 들어가고 예. 그러잖아요. 예. 한 달은 꼼짝 말아야지 어딜 돌아다니고 계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예. 아 사실은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예. 수술이 끝나면 6시간 뒤부터 걷기 시작하는데 병원에서 3일에서 5일은 저희가 경과를 보거든요. 예. 그 경과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많이 걸으세요. 수술 끝나고 네. 6시간밖에 안 됐는데 네. 걸으라고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3일에서 5일 동안 많이 걸으세요. 예. 많이 1시간, 2시간 걸어보세요. 잘 걸으세요. 예. 그러면 태어나셔도 돼요. 아, 그리고 그래요? 집에 가셔서 매일 걸으세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렇게 선생님, 그러면 얘기합니다. 걸으라는 얘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허리 근육 강화를 위한 뭐 다른 운동 같은 것도 따로 권유하시나요? 아, 그래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예. 불편하신 게 좀 있고요. 예. 통증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은 걷는 운동, 유산소 예.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헬스장을 출입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선생님, 저도 몰랐던 새로 나온 허리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고민하고 계신 그리고 수술을 네. 앞두고 계신 분들께 네.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병원에 오시면 왜 이렇게 인제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술이 무서워서 인제 왔어. 그걸 너무 무서워.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한 걸 봤는데 너무 네. 힘든 걸 보니까 무서워서 나는 못 하겠더라고 하고 이제 못 걸으면 오세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네. 빨리 와서 빨리 치료하고 남은 여생은 놀러 다니면서 지내시면 돼요. 빨리 와서 빨리 하실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예. 회복이 빠릅니다.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세가 얼마가 되셨든 간에 담은 하루라도 수술하셔서 빨리 하셔서 좋은 세상 여행도 다니시고 구경도 하시고 꼭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저도 몰랐던 새로운 허리 치료, 허리 수술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왕 허리 수술을 받으셔야 할 거라면 병원을 한 두세 군데 정도 돌아다녀 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카더라 하는 얘기는 듣지 마시고요. 오늘 보신 방송 부산F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비비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